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라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김연입니다. 홍강철입니다. 예, 오늘은 좀 그동안 이렇게 너무 무거운 정치적인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오늘 좀 더 가볍고 그래서 북쪽의 음식, 북쪽의 음식이나 그것보다 사실 이제 북쪽에서 사셨던 분들인데 여기 와서 이제 분단이 되면서 사실 이제 많이 변하고 서로가 세월이 지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듯이 많이 변한 속에서 남쪽에 와서 먹어본 음식들 중에 뭐 좋아서든 나빠서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여기 와서 처음 먹어보고 아니면 또 이걸 어떻게 남쪽 사람들은 먹냐 싶다든지 좀 충격적인 그런 음식들 몇 가지 있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탈북자들도 많이 탈북자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연통TV의 강나라 놀새나라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강나라 씨는 족발, 닭발 이런 것들에 좀 놀랬다 이런 거고, 또 이소율 씨라는 또 다른 탈북자는 치킨, 삼겹살, 떡볶이, 짜장면 뭐 이런 거에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피자, 햄버거 이런 얘기도 하지만 서양 음식에 대해서는 일단 좀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껴놓고, 같은 민족인데 소위 여기서도 이제 흔하게 먹는 사람인데 북쪽에서는 없고 여기서는 먹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네, 근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방금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탈북자들이 북에서는 정말 못 먹어봤는데 남쪽에 와서 먹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 탈북자분들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나서 고난의 행군을 겪다가 끝내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북을 뛰쳐나왔던 이런 탈북자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네, 사회주의라는 거를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행군 때 온 나라가 힘들어서 진짜 굶고 허리띠 저이고 하던 상태에서 어떻게 피자요, 뭐요, 뭐 스파게티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시절 고난의 행군 시절만 넣고 지금 2020년에 와서 그때의 시절의 음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쪽도 한 20년 전에 먹던 음식과 지금이 문화가 같을까요? 많이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이런 세대 차이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녀분들이 북은 아직도 고난의 행군처럼 굶주리고 못 먹고 또 족발, 돼지족발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미개한 사람들로 오해할까봐 참 이게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쪽에서는 족발이라고 하죠. 돼지족발. 우리 북에서는 발족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 왜 갖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돼지발족 하는데 돼지발족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애를 낳으면 무조건 먹어요. 예, 그게 젖 많이 나오고 젖 돌아서게 한대요. 그래서 산모 치는 집에서 애만 낳다 하게 되면 준비품이 발족이에요. 발족을 삶아서 먹고 하기 때문에 그건 참 좋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남쪽에 딱 왔는데 정말 매력적으로 빠진 음식들 남쪽에 정말 이게 좋구나 했던 게 홍어였어요. 북에서 못 먹어본 거예요? 홍어 삼합. 근데 남쪽 사람들도 이거 불편해하더라고. 홍어 삼합을 거부감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 있어요. 네,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쉬운 게 저 이제 북에 가면 이거 홍어 삼합 못 먹으면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이게 제일 아쉽고요. 두 번째로가 감액이었어요. 포항의 감액이.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서 포항 분들한테 저 북에 가면 꼭 평양에 택배 좀 보내주세요 할 만큼 감회가 가장 좋았고, 남쪽에서 정말 못 먹겠다, 이건 정말 불편하다 했던 음식은 순대였어요. 남쪽의 순대. 북에도 순대 있잖아요. 원래 순대는 북쪽 음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대비하는 기준은 북에서 먹던 음식인데 남쪽에도 똑같은 음식이라고 봤는데 맛이 너무나도 달라. 이런 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순대였어요. 순대 아직도 못 먹어요, 저는. 근데 여기도 순대는 이게 상업화되고 대량 생산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식용 비닐에다가 속에 당면 넣고 약간의 뭐 이렇게 양념 넣고 해서 만드는 거라서 그런 건데, 고급 순대는 달라요, 여기도. 여기도 옛날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돼지벨인가? 네, 돼지벨, 진짜 돼지벨에다가 여기는 지금 식용 비닐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돼지벨에다가 속에 들어가는 것들도 다르죠. 그건 대중화된, 쉽게 말하면 싸구려 순대가 그런 거고. 강철 씨는 뭐 여기 와서 처음 먹어본 음식 있어요? 글쎄, 이제 그 누님 말씀하신 거 그런 거 저도 뭐
전 원래 음식에 침이 없거든요. 원래 아내가 잘해줘서. 예, 우리는 그저 뭐 집밥이 최고예요. 예, 전 그래서 뭐 그다지 이게 음식에 침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북에 있을 때도 그 우리 친구들 그 먹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이제 뭐 발쪽이나 그다음에 닭발 같은 거, 예? 그다음에 개발쪽, 예? 그다음에 염소발쪽 이렇게 또 발쪽 좋아하는 친구들은 먹었어요. 근데 저는 걔네들은 평생 발 안 씻잖아요. 그치. 예. 뭐 이걸 저는 평생 발 안 씻어서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자꾸 전 그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 북에 있을 때도 안 먹었어요 그런 걸. 그리고 이 돼지 같은 경우에도 껍데기도 좋아하잖아요 이분들.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근데 저는 돼지 껍데기 안 먹어요. 그것도 같단 말이에요. 가는 일생 안 씻다 죽을 때만 딱 씻잖아요. 그래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과메기도 저도 이게 와서 처음 먹어봤죠. 근데 그치. 비리더라고요 저는. 과메기 같은 것도 여기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먹게 된 거는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이래갖고 어느 한 지역에서 유명했었던 건데 포항 예를 들면 그쪽에서 일정 좀 유명했던 건데 이거 어떤 사람 이거 상품화가 되겠다 싶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과메기도 여기서 이렇게 저는 서울에서 지금 50년 넘게 살았지만은 과메기 먹어본 지 몇 년 안 돼요. 과메기를 처음 먹어본 지. 그렇듯이 이게 여기도 음식이 이렇게 특히 요즘 프랜차이즈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막 이게 전국화되면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홍어도 저는 홍어 못 먹겠더라고요. 아 진짜? 네, 한번 그 박상규 기자랑 같이 가서 그 어디 마포 쪽에 어디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아마시 딱 들어가서 먹자고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한 개 딱 먹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 콧구멍이 저리 삭힌 음식이라 그러죠. 완전히 싸해지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 맛에 먹는 사람들이 있고 맛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홍어라는 게 그 가오리 볶으리는 거잖아요. 아니 가오리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비슷하게 다르죠. 그래요? 네. 가오리하고 홍어는 먹포에서 나오죠. 잘 구분 못 하는데 생김새가 일단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가오리와 홍어의 차이 이러면은 가오리 음식은 좀 먹었죠. 가오리는 찌에서도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뭐 회치에서도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홍어는 못 먹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반찬 줄 때 그게 있잖아요. 그 뭐더라 골뱅이. 예. 갈뱅이 네? 무침. 예. 근데 전 북에 있을 때 골뱅이는 사람 못 먹는 걸로 알았거든요. 왜 못 먹어요 그게서? 지금 또 맛있다고 하는데 북에 있을 때는 어쨌든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골뱅이는 못 먹는 줄은 그런 걸로 알았어요 저는. 골뱅이도 여기서 이렇게 대중화된 거라 그래야 되나? 대중화된 건 한 80년대쯤부터예요. 그 전에는 골뱅이가 다 수출하던 거였는데. 아 그래요? 수출하던 거다. 그 다음에 이 통조림 이 캔이죠 캔. 예. 통조림으로 밀폐시키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수출하던 것이 어떤 좀 막힌다 그래야 되나 이제 수출 물량 더 하면서 어쨌든 그것이 통조림이 또 발달되면서 이게 동해안에서 이제 어쨌든 원양어선이 왔다가 그거를 다시 서울로 가져오는데 이게 안 상하게 그거 하려 그러면 어쨌든 통조림 이 캔 발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수출 이 환경하고 변화 있어서 80년대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멸치조림 있잖아요. 요만하잖아요 멸치. 근데 북한의 멸치는 이만큼 크거든요. 여기도 큰 멸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작은 멸치는 못 봤어요 나 북에서 있으면서. 아니 여기서 큰 멸치들은 멸치회로도 먹어요. 남쪽에 바닷가 가면 멸치회로. 우리 그 북에서는 그 큰 멸치는 회하는 게 아니라 젓갈 담그거든요. 멸치젓. 멸치젓. 그치. 네. 정말 맛있죠. 예. 그건. 밥 반찬 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붕어빵 여기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게 틀빵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네. 예전에 옛날에 한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 하게 되면 결혼식이나 뭐 한갑 이런 데 맞아. 가면 상에다 차려놓잖아. 예, 붕어를 어. 이게 빵, 그러니까 밀가루 가지고 만드는 거죠. 붕어빵 만들어서 거기다 장식으로. 색 입혀서 알락달락 이렇게 해서 넣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같은 붕어빵은 아니었죠. 예. 속이었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야 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거고. 또 하나 이게 탈북자들의 이제 언급하는 거 보면 공통점이 떡볶이 처음 먹어봤다. 저도 떡볶이 못 먹었어요. 어묵 오뎅 처음 먹어봤다. 떡볶이. 그러니까 그 북에도 고기떡이라고는 있거든요. 고기떡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고기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뭐 섞어서 이렇게 반찬해서 그 반찬 공장에서 만들어 팔긴 하는데 여기 같은 어묵은 아니에요. 그 여기 같은 어묵은 나도 못 먹어봤어요, 북에서. 우리 떡볶이란 말을 많이 알고 있었죠. 먹어보지 못한 떡볶이란 음식은 떡볶이라는 없었는데. 말을 안 쓰죠 북에서는. 아니 떡볶이란 말을 알고 쓰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음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떡볶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남쪽 드라마 보면 떡볶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떡볶이는 남조선의 서민들이 길가의 음식이다. 이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조선의 음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떡볶이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는 아마 이 남쪽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물론 아는 분도 있지만 떡볶이는 원래는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해방보다는 분단 이후에 여기에 생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밀이 한반도는 원래 이 남쪽은 특히 밀이 별로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이 거의 없다가 전쟁 끝나고 미국의 그 공법 480호라고 그 남한에 대한 원조에 대한 정책, 무상 원조 정책이 되면서 밀가루가 거기 잉여농산물로 밀가루가 대거 들어오면서 밀가루로 만들기 시작한 음식. 그러니까 예전엔 떡은 쌀로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밀가루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떡을. 쌀떡이 아니라 밀가루 떡이죠. 떡볶이에 그다음에 그리고 원래 떡볶이라는 건 옛날부터 일부 있었던 건 뭐냐면 부잣집이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날에 떡을 먹고 가래떡을 먹고 남은 거를 이제 굳두면은 이걸 어떻게가 없애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아유 못 사는 사람들은 떡도 없고 아예. 근데 남은 떡을 기름에 볶는 거예요. 그게 떡볶이예요. 기름에 간장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기름 떡볶이라고 여기도 있어요. 원래 떡볶이 그래서 그게 떡볶이예요. 볶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떡볶이는 떡조림이에요. 볶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떡조림 지금 우리가 다수가 먹는 건 떡조림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일부 있었던 그 떡볶이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떡조림을 먹으면서 우리는 떡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밀가루가 많이 생기면서 그 미국의 무상 원조로 인해서 그걸로 이제 떡볶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밀가루 떡을 좀 빨리 익히려고 가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떡볶이라는 음식을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네, 미국 원조 분단의 한 그거예요, 이게. 분단 역사의 하나 그런 거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면 음식들이 그 밀가루 면 음식이 발달하고 대중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PL 485 미국의 무상 원조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한때는 그래서 여기 박정희 정부 때는 분식의 날 이런 거가 있었어요. 분식의 날은 그리고 도시락 검사했어요. 쌀 혼식 이렇게 섞어서 30% 이상 섞어서 먹게 하고 그 분식의 날은 69년도부터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쌀 못 팔게 해요. 쌀밥을 못 먹는 날이에요. 그런 건 내 국가가 통치. 분식 그러니까 쌀 소비를 적게 하고 밀가루 소비를 늘리려고 쌀이 부족하니까 당시에는 그러다가 어쨌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남쪽에 유명한 칼국수 집들이 있어요. 명동 칼국수니 저기 성북동 칼국수니 유명한 칼국수 집들은 다 69년 70년도에 창업한 칼국수 집들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게 다 이렇게 이 역사보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 이렇게. 역사 때문에 남과 북의 음식 문화가 달라지네요. 그리고 짜장면도 사실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대중화되는 거고 짜장면이 북에도 짜장면은 짜장면 집이 있는데 많은 사람 탈북자들은 짜장면 못 먹어봤. 물론 여기처럼 대중화됐지는 않았죠. 대중은 안 됐는데 네. 식당에 짜장면 파는 거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평양에는 유명한 게 향만요 식당 가게 되면 모든 중국 음식 다 있고 또 우리 북에는 우리 탈북자들이 말할 때 뭐 다른 나라 음식들을 전부 북에서는 뭐 못 먹어본다 하는데
중국의 음식점 거리라고 따로 있어요. 창간거리에. 거기는 각 나라의 모든 나라의 음식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 나라에서 어떤 음식하고 뭐 전통 음식들 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맛을 보는 거죠. 그 정상적인 대중화된 음식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접하고 대체로 평양 사람들은 향만류를 많이 가요. 향만류가 유명한 제일 큰 중국집이라 그래야 되나? 억류관, 청류관, 향만류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향만류는 중국 음식 전문점. 그렇죠. 음식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가 그 러시아 갔다 소련 옛날에 소련 갔다 왔거든요. 그 소련 갔다 와서 큰아버지가 소련 갔다 와서 처음 우리가 나도 그때 스파게티라는 걸 먹어봤어요. 그때 물론 이게 대중화되진 않았는데 큰아버지가 러시아 소련 가서 그 국수를 가져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요리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먹어봤고 피자도 그때 먹어봤죠. 그때 그렇게 피자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요리를 해서 주문하니까 이렇게 좀 먹어봤죠 저는. 예. 우린 집에서 짜장면을 많이 해 먹었어요. 계속 향만류도 계속 갈 수는 없고 하니까 짜장면 같은 거 집에서 우리는 그 시꺼먼 색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 된장 풀어가지고 된장 기름에 볶다가 이렇게 짜장면 만들고. 근데 이게 또 다른 탈북자인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또양 TV라고 거기 탈북자에서 그러니까 표현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북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마치 북은 열악하고 못 살고 이런 거 중심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잘 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 그러나 이런 것도 없는 나라 이런 뒤에 짜장면도 없고 피자도 없고 뭐 그러면서 또양 TV의 그 이름은 내가 모르겠네. 또양 TV가 근데 그 탈북자는 짜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 멘트에서는 북에서 접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이다. 네.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얼마 전에 그 진청규 기자도 가서 요즘 북한에 자주 가는 진청규 기자도 거기 짜장면 집 가서 짜장면을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데 자기가 설사 못 먹어봤어도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는 건데 사람들이 떡볶이 같은 건 사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못 먹어본 거고. 또 뭐 이게 또 무슨 뭐 그런 게 있네요. 뭐 나만의 지천인 함흥냉면이 함흥에는 없다고 정사. 함흥냉면이. 네. 그럼 함흥냉면은 뭐야? 우리 뭐야? 신흥간. 신흥간이 함흥냉면. 얼마나 맛있는데 신흥간. 북쪽 사람들 그 술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또 술 많이 마시고. 선주후면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선주후면. 전 조선시대 때부터 많이 내려오던 말이에요. 그래 뭐 냉면이 많죠. 특히 냉면은 여름에 먹는 게 아니라 겨울에 먹는 거예요. 겨울 음식인 거예요. 그게 냉면이 겨울 음식인 거는 뭐 이열치열 뭐 추울 땐 더 차가운 걸 먹는다 그런 의미보다도 메밀 자체가 겨울에 나기 때문이에요. 메밀이 제철인 게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메밀은로 평양냉면, 옥류관냉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신흥간 냉면은 감자전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흥간 감자전분으로 만드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함흥냉면인 거고 메밀로 만드는 것이 평양냉면인 거고 여기 말하는 옥류관 냉면이 이렇게 되는 거고. 신흥간은 기본 그게죠. 명태 해국수 기본이에요. 신흥간. 질기고 맛있거든요. 그 감자전분이 엄청 질기잖아요. 네, 엄청 질기해요. 그리고 또 그 아마 북에서 오신 분들이 못 먹어본 게 내 추측인데 삼겹살일 것 같아요. 북에서 못 먹어본 거. 삼겹살 저도 그렇게 못 먹어봤고요. 거기를 우리는 기본 돼지고기를 삶아서 수육을 먹는 문화예요. 수육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잘라서 양념해서 묻혀가지고 그걸 한 줌씩 넣고 국물 넣어서 이렇게 국밥처럼 먹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고기를 해서 불고기에서 이렇게 볶아도 먹긴 하죠. 그러니까 볶아 먹는다기보다 불고기 그러니까 그 국물막 넣고 숯불 넣고 이렇게 그 불고기 하긴 해요. 근데 삼겹살이라는 건 층이 삼겹이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쵸 이제 기름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름 있고 떼살 있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사료를 전문 먹이고 농장 안에 있잖아요. 돼지 농장.
그런 목장처럼 이렇게 돼지를 전문적으로 그렇게 사료 먹여서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북에는 그런 전문적으로 돼지 먹이는 건 그 구경밖에 없어요. 구경용 목장밖에. 그리고 대부분의 돼지들은 그 개인들이 집에서 다 키운단 말이에요. 뜸을 먹여서. 짬밥 먹어서 키우죠. 예.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겹살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육 방식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삼겹살이라는 건 여기도 옛날엔 삼겹살 안 먹었어요. 삼겹살이 처음 시작된 거는 제가 알기로 한 80년대쯤부터 삼겹살이 이제 이 등장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됐던 거고 90년대 IMF를 겪으면서 그 시기에 삼겹살이 삼겹살 특별히 많이 생긴 게 아니라 90년대 IMF를 겪으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퇴직자들이 삼겹살 집들을 많이 차리면서 대중화된 거고 삼겹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기도 하나의 역사예요. 어떤 역사냐면 여기서 일본에서 여기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좀 전에 김예은이 씨가 말씀하신 방식으로 똑같이 남북이 거의 돼지고기를 먹는 방식이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돼지고기 수입이 대거 늘고 이러면서 여기서 또 양돈장들이 많이 마련되고 이러면 그거에 따른 마련되고 이러면서 근데 일본이 수입해 갈 때는 걔들은 이제 고기를 수입해다가 안심, 등심 이런 것만 수입해가지고 걔들이 가서 이제 돈가스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기름이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돼지가 이만큼인데 그 중에 정육돼서 좋은 쉬운 말로 좋은 거는 일본에 팔고 기름 덩어리가 남는 거예요. 이 삼겹살이. 이거를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어떻게 하다 이걸 구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네. 그래서 삼겹살이 이제 정육은 팔고 그 남은 걸로 삼겹살이 여기에 대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삼겹살에 나오는 그 기름이 암을 일으키는 그 발암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 기름이. 그래서 그 삼겹살이 유행하는 그 시기와 여기에 암 발생률이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암 환자들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보면 아까 그 떡볶이가 왜 여기 유명해지고 짜장면이 왜 대중화된 거며 삼겹살이 이렇게 대중화된 것들이 다 이 어쨌든 그거를 소비하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맞아요. 북에서도 탄 고기 먹게 되면 그러면 암이 걸린다고. 그쵸. 그래서 대체로 그 구워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삶아 먹죠. 삶아 먹지 기름 다 빼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돼지 대가리 같은 경우, 돼지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 뭐라 하나요? 돼지머리라고. 돼지머리를 이렇게 우리는 삶아서 보쌈하거든요. 여기서도 보쌈이라 그러죠. 돼지 대가리 보쌈. 돼지 대가리는 삶아서 눌러서 먹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삶아서 눌러서 먹는 걸 다이어트에다 해서 망돌 지들겨서 눌러서 먹잖아요. 그런 건 예전부터 먹었죠. 그렇죠. 우리 그거 정말 네. 좋아했죠.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이거 뭐 여기서 이제 어쨌든 냉면이 이북 음식 아니에요. 북쪽 음식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서울의 유명한 냉면집들은 그 좀 덜 자세히 모르겠지만 서울의 유명한 냉면집들은 다 청계천 이남에 있어요. 청계천 이남에 필동면옥, 우레옥, 을지면옥, 자단 유명한 냉면집들은 다 청계천 이남에 있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게 이제 분단의 역사예요. 그거 역시도 청계천 이남은 청계천 이북은 조선인들이 살던 곳이고 청계천 이남은 일제 때 일본인들이 주로 살던 곳이야. 그래서 영화 장군의 아들 보셨어요? 네, 봤죠. 장군의 아들에서 보면 김두한은 종로 깡패고 하야시는 충무로 깡패고 이 청계천 이남과 이북 이 두 깡패가 만든 조선 깡패와 일본 깡패가 이렇게 만나듯이 청계천 이남은 다 일본 땅이었 일본인들이 거기다 해방되고 다 일본이 전쟁 패하고 다 일본으로 갔잖아. 여기는 국유지 땅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유지 땅 좀 나쁜 말로 해버리면은 임자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지키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혼란된 속에서 그러면서 북에서 월남민들이 엄청 내려오잖아요. 전쟁 전후도 어쨌든 엄청 내려오면서 이 청계천 이남 땅에 그들이 거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청계천 이남에 보면은 이승만 기념관인가 그것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영락교회도
저 뭐라 그러냐 저 이북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 월남한 사람이 한 거고 숭실숭이여대 그다음에 다 거기에 이북 오도청 사무실도 예전에 거기 있었고 지금은 절로 옮겼지만은 그 다 그런 거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청계천 이남에서는 지금은 많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랬지만 북한 출신 고향이 북한 출신 사람이 다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예. 정일영이 정대철 이거 다 이북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태영도 거기 가면 되겠네. 아 그러네 진짜. 그래서 북한 음식인 냉면이 유명한 집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대, 족발집들도 장충동에 주로 있는. 이것도 순대 족발도 이북 음식이거든. 내가 알기로는 순대 족발이 저 함경도 원래 함경도 쪽 음식이 내려온 거고. 그래서 이 순대 족발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음식들이 왜 다 유명한 왜 장충동 족발이 유명하고 이 명동 일대의 그 냉면집들이 유명한지가 다 이렇게 이 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예. 아이고 또 뭐 여기 와서 맛있게 먹어보면 여기 북에서 못 먹고 그런 음식 없어요? 예? 예? 저는 음식이 뭐 그다지 침이 없으니까 우린 저 집사람 해주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남쪽의 음식 먹어보니까 닭도리탕하고 감자탕이 나왔어요 2개. 먹어보니까 맛이 똑같아요. 그게 뭐 닭도리탕하고 감자탕. 닭도리탕하고 감자탕이 2개가 나왔는데 사람들 쭉 앉아서 2개를 시켰는데 맛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남쪽의 음식은 그 식자재가 뭐가 들어갔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지 맛이 다 똑같아요. 에이 감자탕은 국물 있는 거고 닭도리탕은 조린 건데 그 국물 맛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조미료를 다 똑같은 걸 몽땅 쏟아나니까. 아니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구찜, 동태찜, 뭐 꽃게찜. 근데 사실 이거 꽃게가 들어가느냐, 아구가 들어가느냐, 동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사실 나머지 찜하는 기본적인 고춧가루, 뭐 마늘 이건 거의 다 똑같은 거지. 아구찜과 동태찜의 내용 그거에 따른 아구가 들어가느냐, 동태가 들어가느냐의 차이라는 거지. 기본 식자재보다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 똑같은 것들 들어가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 난 어쨌든 우리 집사람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우리 집사람 말 맞더라. 우리 집사람 그러거든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찰거머리 하나 만났다고. 난 나가서 안 먹으니까. 자랑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뭐 짬만 나면 자랑이야. 아이 뭐 지금 음식 얘기하는데 딴 얘기하면 좀 그렇고, 예. 그 뭐 특별히 더 남쪽에 와서 이렇게 뭐 요 음식만큼은 꼭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한두 개만 더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뭐 특별히 맛있는 거 있었어요? 이제 생각나는데 예. 맛있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저 뭐야 영광굴비 있죠. 예. 네? 영광굴비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치킨도 그 우리 그 오버장 치킨이라는 거 있거든요. 모르겠네. 그 인천 그 남동구 쪽에 처음 간석시장 들어봐. 그게 있어요. 네? 오버장 치킨이라는 게 그게 간장 치킨이 맛있더라고 나는. 한번 먹으러 갑시다. 예, 근데 저는 제 진짜 입이 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맛있다는 소리 안 해요 제가. 알았습니다. 언제 한번 거기 무슨 간장치킨 맛있다는. 그러니까 치킨이 맛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집이 하느냐가 지금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네. 예, 이제 남북이 앞으로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왕래가 되고 이러면은 서로 이제 남쪽 음식 서로 맛있는 것들 서로 교류라 그러면 좀 웃기고 입맛 보면 서로 배우고 북쪽의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여기 와서도 만들어 먹고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북쪽에서도 만들어 먹고 이런 날이 이제 하루라도 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남북의 음식 특히 이 두 분이 남쪽에 와서 먹어본 음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럼 감사하겠습니다.